예, 반갑습니다. 손요아입니다. 같은 범주 안에서 취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치수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텀 계라고 하는 것은 위치, 윤곽, 경사 등을 규지할 때 이들을 정하는 치수의 치수 공차를 인정하면 치수 공차 내의 허용 오차와 기하 공차 내의 허용 오차가 중복되어 공차에게 해석이 불분명해진다. 이 경우 치수 공차를 인정하지 않고 기하 공차에 대한 공차역 내에서의 오차만을 인정하는 수단으로 기준 치수를 사용한다. 치수를 크기 치수와 위치 치수로 구분할 때 기준 치수는 위치 치수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크기 치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 크기 치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 기준 치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치수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값을 나타내는 치수로서 공차가 없다. 기준 치수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기준 치수에 해당하는 공차를 형체 규제 테두리에 규정해야 한다. 기준 치수의 표시 기호는 치수 둘레 사각형 테두리에 표시한다. 그 기준 치수가 지금 요 글의 내용으로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형체에 대해 가지고 요런 치수보다 자, 이 구멍에 대해서 치수 기입을 우리가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뭐 10에 10이라는 위치가 있을 때 여기에는 반드시 치수 공차라는 게 적용이 되죠. 기입을 하든 안 하든 기입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보통 치수 허용차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보통 치수 허용차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왜? 치수가 있기 때문에 치수에는 보통 치수 허용차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치수 허용차가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위치도 공차를 넣었어요. 위치도 공차를 넣었다. 그럼 위치도 공차는 또 어느 기준 치수에서 자, 이 바닥면 또는 이면에 대해 가지고 기준이 돼 있는 거죠. 기준이 돼 있는 데서 여기까지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공차와 이 위치도의 공차 두 가지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죠. 그랬을 때 이쪽에 지금 데이텀계에서 보면은 기준 치수는 이 치수 공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위치도 공차에 대해서 기준 치수를 정한다. 그 기준 치수라는 것은 이 치수가 되겠죠. 이 치수가 기준 치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 설명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표시법은 어떻게 되느냐? 표시법은 이런 식으로 사각형 테두리를 씌웁니다. 치수에. 그러면은 이 치수에는 이 기준 치수에는 공차가 없습니다. 공차가 없고 절대치수입니다. 절대치수. 예. 그래서 그 절대치수 값의 위치도 파이 0.1이라는 공차가 기하 공차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60도라고 해서 사각형 박스를 넣었으면 이게 기준치수가 되고 기준치수에서 이 각도 공차 경사도 0.1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공차인 60도, 60도인 것에 대해 가지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죠? 사각형 박스를 씌우면은 기준 치수다. 자, 치수 공차와 위치도 공차의 공차역을 비교를 해볼게요. 뒤에서 이제 공차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치수 공차가 부여된 것이고요. 오른쪽 공차 같은 경우에는 구멍에 위치도 공차가 표시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5, 그 다음에 3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4,
0.04, 0.04라고 하는 공차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것은 이 15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0.04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0이 되겠고 0.08, 0.016, 0.024처럼 이렇게 공차가 커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하니까. 근데 위치도 공차로 보면은 위치도 공차는 30이란 치수가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도 파이 0.08, 이 위치에서도 파이 0.08, 이 위치에서도 0.08, 이 위치에서도 0.08로 규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서든지 절대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30, 30, 30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60인데 불구하고 60 있을 때 이 부분에 공차역을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위치도 공차가 훨씬 정밀하죠. 정밀하게 규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상공차, 기하공차에 비해서 기하공차하고 비교했을 때 위치도 공차는 치수공차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위치도 공차가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준치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도 공차는 기하 공차역이 이 위에서 평면도에 봤을 때 파이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통 모양의 공차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직각 좌표 치수 공차 방식과 위치도 공차 방식의 비교를 좀 해보면은 공차역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직각좌표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죠. 여기가 기준이 있다라면은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반면에 위치도 공차는 파이로 치수가 공차가 기입이 돼요. 그래서 이 공차역을 비교를 하면은 실제로 공차 값이 41% 정도가 더 여유가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와 원형으로 나온다는 것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로 규제된 구멍의 치수. 자, 20이라는 기준 치수, 50이라는 기준 치수, 그 다음에 15라는 기준 치수에 위치도 공차가 파이로 0.1이 되죠. 파이로 0.1이 되는 그 위치도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15라는 치수에서 15.05,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제 기준 치수가 정해졌다고 했을 때, 자, 이 위치가 실제로 공차역의 위치가 되겠죠. 0.1이니까 위쪽으로 0.05가 플러스 될 수 있는 부분에도 되고, 아래쪽으로도 플러스 마이너스 0. 파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은 마이너스 0.5까지도 해당을 하겠죠. 실제로 그래서 이 가공됐을 때의 치수는 이 구멍은 위아래 그 다음에 사방으로 해가지고 원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공차역이 설정이 돼서 가공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오른쪽으로 치수가 나가 있는 방향이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이런 식으로 공차역이 설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규제된 구멍의 중심의 위치 30이라는 기준 치수가 있으면은 이 공차역은 0.1이죠. 0.1이니까 이렇게 좌우로 0.1만큼의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멍의 공차는 플러스면 0.1이기 때문에 9.9에서부터 10.1까지의 구멍의 치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구멍의 중심, 그 다음에 가장 먼 구멍의 중심, 그 다음에 우측으로 기울어진 구멍, 좌측으로 기울어진 구멍. 그래서 이 기울어짐까지 실제로 위치도 공차로 규제를 할 수 있다. 즉, 위치도 공차는 치수공차에 비견되는 거리 치수에다가 플러스 기울어짐까지 적용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치수공차만 가지고 우리가 치수공차 기입을 했을 때 기울어짐은 정의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위치도 공차라는 것을 가지지 않는다, 만약에 없다라 그러면은 기울어짐에 대한 거는 얘는 직각도로는 규제를 할 수 있고 얘는 치수공차로 규제를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부분을 더해서 얘가 위치도 공차, 또 공차로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정확한 각도를 규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도라고 하는 기준 치수가 있고 경사도가 0.15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입하면은 이 기준면, 치수가 기입되어 있는 공차가 기입되어 있는 그 면에 대해 가지고 위아래로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공차역은. 이 경사도에서 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0.15라고 하는 치수가 되기 때문에 이 위아래로 이렇게 경사도가 규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오타가 있네요. 이 0.05가 아니고 얘가 0.15가 돼야 되겠네요. 이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A면에 대해 가지고 이 구멍의 각도가 60도가 기준 치수고 파이 30에 플러스 마이너스 0.5의 치수 공차를 가지고 있는 구멍이 각도의 경사도가 0.05다. 그랬을 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 축선, 공차가 기입되어 있는 기준 치수에 해당하는 기준 축선에 대해 가지고 좌우로 합쳐서 0.05가 됩니다.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해석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하는 분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고 총합입니다. 총합이 0.05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는 이 축선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차역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 공차역까지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내용이 조금 더 많고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하공차 지시 방법에 따른 공차역. 공차역은 공차값 앞에 파이가 없는 경우에는 공차 기입 틀과 공차 부치 형체를 연결한 지시선의 화살표방에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파이가 있는 경우에는 공차역은 원 또는 원통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자,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0.02라고 그냥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요것도 0.02.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를 나눠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공차역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요. 파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기입을 하면은 상하로, 위아래로만 적용이 되는 거고,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이제 치수기입이 측면으로 되어 있죠. 측면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평행도가 좌우로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만. 근데 이제 파이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원통형의 공차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선을 기입을 할 때 축선상에다가 이 원통형 같은 것에 축에 관련되는 것은 파이를 넣을지 말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차역의 나비는 원칙적으로 규제되는 면에 대해서 법선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지금 A면에 대해 가지고 이 구멍, A 구멍에 대해서 흔들림이 0.1이에요. 그것은 이 축을 돌렸을 때 이 런아웃이 발생되는 이 공차역이 이게 0.1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공차역을 먼 면에 법선 방향이 아니고 특정한 방향에 지정하고 싶을 때, 자, 위에 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것은 이 중심에서부터, 자, 이 라운드의 중심에서부터 쭉 방사형으로 나오는 공차고, 지금 이것은 각도를 지정을 했죠. A라는 각도를. 자, A라는 각도를 하면은 각도 선상에서 계속 측정이 되는 런아웃입니다.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런아웃을 볼 때 흔들림을 보통 런아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런아웃을 볼 때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이 각도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공차역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별 형체에 대한 기하공차역 규제와 공차역. 여러 개 떨어져 있는 형체인 경우에, 자, 여기가 평면도가 이면이 있을 때 화살표를 세 개를 각각 지시를 하고 묶어서 하게 되면 세 면이 다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는 A, B, C라고 표시를 하고 평면도에 0.1 공차 위에다가 A, B, C라고 표시를 하면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내용이고요. 공통 형체의 공차역. 자, 여러 개 떨어져 있는 형체의 공통의 영역을 갖는 공차값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통의 공차 기입 틀의 위쪽에 공통 공차역이라고 쓴다. 자, 이면이 공통의 공차역을 가진다. 자, 이것은 위에 거하고 봤을 때 위에 거는 A면, B면, C면이 각각의 다른 공차역을 가지고 있죠. 끊어져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자, 그런데 공통 공차역이라고 하면은 세 개의 선을 이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전체 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서 실제 이 부분이 공차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공통 공차역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돌출 공차역은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FA 장비를 설계하는 쪽에서는 그닥 많이 쓰진 않고 양산품,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전자부품들 같이 양산품에서는 이거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FA 장비 설계하는 분들은 많이 쓰지 않지만 알고 가시면은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구멍에 핀이 끼워지고 그 핀에 구멍을 갖는 부품이 결합되는 경우 또는 탭 구멍에 구멍이 뚫린 부품을 볼트에 결합되는 것. 자, 결합이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자세하고 위치 공차에 적용할 수 있다. 돌출 공차의 규제 예를 보면은, 자, 왼쪽이 이제 A하고 B의 그림이 있는데요. 자, A 같은 경우에 이 핀 3번,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핀이 각각 조립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1번의 핀이 이 부분이 압입이 되죠. 이 부분이. 자, 압입이 되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핀이 이렇게 올라오는, 실제로 압입을 한 이후에, 자, 여기까지 거리가 30, P, 그 다음에 이 P가 위치도가 파이로 0.05 안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면에서 핀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이 위치가 어느 기준면에서부터 이 위치도가 파이 0.05의 위치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영역 안에 이렇게든 기울어짐이 발생을 했을 때도 이 0.05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1번, 2번, 3번이 조립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면이 P 25,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생략이 됐네요. 이 부분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볼트가 채워졌을 때 P 25, 위치기도 공차 파이 0.1, M 20볼트를 채웠을 때 이 위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측면도에 실제로 이제 측면도 같은 경우에 P40, 여기 이제 핀이 이렇게 압입이 됐죠? P40. 자, A와 B, 이 구멍과 이 면에 대해 가지고 위치도 공차가 파이 0.02가 돼야 된다. 이 P에 대해서. 네. 자, 체결 구멍 간섭과 돌출공차의 예를 보면은 이 돌출공차액이 왜 중요하냐면은 부품이 따로따로 A 부품, 자, B 부품, C 부품이 각각 따로 가공이 돼서 압입이 됐을 때, 이 부분에 압입이 됐을 때 과연 이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이 핀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기울어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만큼은 공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공차 안에 존재를 해요. 근데 이 부분에다 핀을 이렇게 껴 보니까 결국 이만큼이 튀어나간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랬을 때 이것은 어셈블리 상태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위치도 공차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될 때는 반드시 조립 부품에다가 상대적으로 연결되는 조립 부품에다가 이 돌출 공차역을 차를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경우들 종종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돌출 공차역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이 조금 더 지난 편보다는 긴데 중간에 끊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은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건데 최대 실체 공차 방식과 최소 공차 실체 방식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내용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돌출 공차역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